원. 나는 이 긴 글을 쓰면서 민주주의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이 말이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많은 정치 천재들이 수백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데모크라티아라는 정치체계와 조금 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민주주의란 번역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는 다른 정치체제를 나타내는 용어의 번역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난다. 아리스토크라티아, 귀족정치, 플루토크라티아, 금권정치, 티라노크라티아, 폭군정치, 오클로크라티아, 우중정치, 테크노크라티아, 기술관료정치, 게론토크라티아, 노인정치, 기네코크라티아, 여인정치, 파이도크라티아, 소아정치, 트로모크라티아, 공포정치, 티모크라티아, 자격정치. 위의 모든 낱말을 번역하는 원칙은 단순 명료하다. 항상 일관성 있게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정치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붙였다. 이런 원칙을 데모크라티아에 적용하면 번역은 당연히 민중정치가 된다. 이 말을 민주주의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왜곡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 우선 데모크라티아는 구체적인 정치체제지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또는 주장이나 방침을 굳게 내세우는 추상적 주의가 아니다. 주의로 번역되는 낱말들에는 모두 이즘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 전미사가 없는 데모크라티아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것을 단순한 오역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망설여진다. 관련된 다른 낱말들을 번역한 솜씨로 보아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역을 할 리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데모스는 인민, 민중이라고 제대로 번역하면서 왜 데모크라티아의 번역에서는 민주라고 번역했을까? 민중과 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추상적 주권을 가졌다는 민주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낱말의 차이는 엄청나다. 내게 민주주의란 번역 낱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비틀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주권의 행사 주체는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국한된다고 한 유신독재헌법 제1조 2항의 변형으로만 보인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어를 비롯한 서양 말에는 민주주의란 말이 없다. 민중정치란 뜻의 데모, 민중 플러스 크라티아,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 체제에서 민중은 주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다.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왜곡된 번역을 했을까? 이 주제는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 민주주의란 번역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라고 한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나로서는 이 문제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명쾌하게 풀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보통 평등이라고 번역되는 이소테스라는 낱말 역시 우리말로 옮길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스어에서 이 낱말은 동등과 평등의 뜻을 두루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낱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문맥에 따라 동등이나 평등으로 번역해야 한다. 우리말 낱말 동등은 뭐뭇과 뭐뭇의 동등으로 쓰여 주로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비교의 의미라면 평등은 뭐뭐에 대한 평등으로 쓰이는 권리에 대한 개념이다. 평등을 주장하려면 자격이나 능력 면에서 동등해야 한다. 즉, 동등함은 평등의 전제 조건이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평등 개념에 혼란이 오게 된다. 그리스어의 이소테스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확하게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중정치 개혁은 주로 자격의 동등을 점점 확장해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핏줄에 의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신분차별을 완화하여 재산의 정도에 따른 차별로 대체했다가 그 후 차차로 그 차별마저 없애 자유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하다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테네 민중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찾기 위해 몇 세기 동안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노력은 서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근대 이후 서양의 각 나라는 자신들에게 맞는 정치체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이래 100년 이상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유와 평등, 정의의 구현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로 삼고 노력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 배워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뭉뚱그려 테크네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학문도 기술도 모두 테크네에 속한다. 이것이 테크네라는 낱말의 넓은 의미다. 테크네는 또한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기술을 뜻한다. 이때 테크네는 지식을 의미하는 낱말인 그노시스와 대립한다. 지식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기술은 몸으로 익혀야 하는 육체적인 기술이다. 한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야에 대한 그노시스, 즉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의 총체를 그리스어로 에피스티메, 즉 학문이라고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 필요한 테크네, 즉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모두 익혀야만 테크네가 완성되고 그것을 익힌 사람은 한 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어로 정치를 플리티케 테크네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 폴리티케라고 한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폴리스의 일에 대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유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했다. 페리클레스의 말대로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일을 돌보는 동시에 폴리스의 공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자유시민의 임무라고 여겼다. 아테네인들은 폴리스 일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시민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정치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직무유기요, 권리 포기다. 그런 사람들은 플라톤의 말대로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끝으로 대의민주정치에서 유권자는 국가를 위한 일꾼으로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다. 민중정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공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업무상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면 안 될 뿐 아니라 그럴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과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대통령을 임금으로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중정치는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이 체제는 국민이 스스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민중정치의 바탕은 바로 민중자치이기 때문이다. 1. 나는 이 긴 글을 쓰면서 민주주의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